자, 이런 개발축, 그다음에 인구 배분 계획, 교통 계획, 그리고 도시 기본 축상의 입지로 봤을 때, 자, 창원 특례시에서 가장 주목해서 보아야 할 곳이 총 4군데가 있습니다. 자, 그중 첫 번째는 자, 안녕하세요. 플랫폼TV입니다. 자, 창원 도시기본계획 2040. 자, 창원 특례시로 도시가 승격이 된 이후에 창원시에 대한 최상위 법정 계획이죠. 공청회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했고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이제 그리고 어느 지역을 중점적으로 이제 무게를 더 실어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예측해보고 도시 개발 밀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 가성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한번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원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비수도권 특례시. 2022년 1월부로 전국에 인구 100만 이상의 거의 광역시급의 산업구조 그리고 행정구조를 이미 가지고 있는 도시들 중에서 광역시로의 승격은 현재로서는 어렵고요. 일반시의 규모는 이미 훨씬 뛰어넘은 이제 그런 도시들을 특례시로 인정을 하고 그에 걸맞는 행정상의 일반시와는 좀 다른 권한을 부여하기로 한 곳을 특례시라고 하죠. 특례시가 총 4개가 있고요. 저희 채널에서는 이 특례시 3곳을 이미 분석을 했습니다.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용인특례시가 이미 컨텐츠가 나갔고요. 그리고 마지막 앞선 3개의 특례시는 수도권, 그리고 자, 유일한 비수도권 특례시가 바로 이 창원 특례시입니다. 자, 기초단체 시 중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이제 한때는 수원시보다도 인구가 많았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2005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점차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자,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광역시를 비롯한 도시들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2022년 상반기 인구가 벌써 103만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 인구 감소에 대한 주된 3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요 산업인 조선 기계 자동차 산업, 이 부분에 대한 불황이 있고요. 구조조정과 일자리 감소가 첫 번째 원인이 될 테고, 두 번째, 인구가 수도권으로 지속적으로 집중화되고 있습니다. 계속 가속되고 있죠. 자, 일자리 수도권 집중화, 부산광역시 컨텐츠를 다룰 때도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다수의 20대가 지역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넘어갑니다. 지속적으로.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근의 김해, 장유, 진영, 양산, 자, 이런 지역이 베드타운화 되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창원시를 이탈해서 인구가 주변 위성도시로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죠. 이렇게 3가지 주요 원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자, 그 중에서 총 5개의 행정구가 있는데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것은 진해입니다. 진해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자, 참고할 부분이죠. 경남도청 소재지가 바로 창원입니다. 지방검찰청, 그리고 지방법원, 경찰청, 교육청, 경남지방합동청사도 이 창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의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관청이 이주하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도시 자체의 위계를 드높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주요 인프라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통여건으로는 서울 다음으로 KTX 정차역이 많습니다. 마산역, 창원역, 그리고 창원중앙역 3군데에서 KTX가 정차를 하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가 시작되는 시발점, 그리고 부산과 호남을 연결하는 남해고속도로의 중간 경유 기착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상 요지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런 KTX 정차역은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지속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기존의 중부 내륙 고속도로 그리고 남해고속도로의 지선이 신설이 되고 지선 사이사이에 생기게 되는 인터체인지들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역 여건을 보시면 남쪽이기 때문에 왠지 평야가 많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부산처럼 똑같습니다. 산이 많습니다. 자, 그 중에 중심이 되는 이제 창원시가지는 전형적인 분지 지형이고요. 이 분지를 넘어서 마산과 진해를 연결하는 지점에는 산이 있습니다. 자, 창원과 진해 사이에는 장복산이 있고요. 창원과 마산 사이에는 팔룡산이 있죠. 이러한 산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역이 구분이 되어 있고 각각의 지역은 뚜렷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산과 진해는 이 도시 형성상
창원보다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벌써 도시권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특히 진해 같은 경우는 이 군사도시로서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아이덴티티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창원시는 창원공단 조성으로 인해서 대규모 외지인이 유입된 그런 계획도시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세 곳 모두 뚜렷한 도시 특색과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곳은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가 되었던 특징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한동안 지역전화번호가 0551로 통일돼서 운영되었던 부분, 그리고 시내버스가 하나로 통합 운영되었고요. 그리고 주요 버스터미널, 역사도 역시 전체 도시가 인프라 시설을 공유했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나눠져 있지만 거리상 가깝기 때문에 생활권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세 개가 다 다른 도시인데, 자,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의 메가시티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었던 거죠. 자, 산업시설을 보시면 창원 스마트 산업단지, 그러니까 구 창원공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구 창원공단 자체가 도시의 하나의 중심 지역으로 볼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밀도가 높은 가장 큰 경제 생활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시의 총 생산 자체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창원공단을 주축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도시 총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광역시인 광주라든지 대전광역시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고, 자, 국내 대기업이라든지 외국계 기업이 다수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 대표 기업으로는 현대 로템, 현대 모비스, 현대 BNG 스틸, 자, 그리고 LG전자가 들어와 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자,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 성산구에 있는 창원 국가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이제 이런 현대 로템 등의 이 방위산업체가 다수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육군 종합정비창도 있고, 그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 기동시험장도 창원 국가공단 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 시내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로 여겨지는 이 창원대로 무려 10km가 직선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쟁 시에는 비상활주로로 계획이 되었었다가, 자, 현재는 지하차도 개설이 되어서 사실상 그 기능은 상실이 되어 있지만 그만큼 군수 생산 기지, 그리고 실제적인 군수 물자 기지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산항이 있죠. 거제 조선소의 배에 들어가는 이제 엔진이라든지 기타 기계 관련 장비들을 납품할 수 있는 납품 업체들이 상당수 분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동쪽으로 가면 진해항, 자, 해군 정비창이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각 함대 수리창에서 정비가 안 되는 대형 함정들은 다 이곳으로 온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국가산업단지, 특히 군수산업의 요충지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도시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창원시는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로 2010년 7월 달에 통합시로 출범이 됐고요. 일제강점기부터 존재했던 마산, 그리고 진해와는 다르게 1970년도부터 조성에 들어간 창원공단, 하나의 신도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산과 진해와는 별도의 생활권이 아닌 주간과 야간 이용 시간만 분할된 동일한 생활권역으로 각자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발전이 되었죠. 이제 따라서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버스 노선과 버스 터미널 등의 도시 인프라 공유가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자,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과거 도시 기본계획 2025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 2040과의 차이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는 자, 컴팩트 시티입니다. 컴팩트 시티가 왜 키워드인지에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수도권 집중 현상과 그리고 남부권의 인구 감소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향후 점차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절벽 시대와도 기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영역적인 추가 확장을 기대하기보다는 기존에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도시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고, 자, 현재 도시 중심의 밀도를 조금 더 증가시켜서 도시를 좁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라는 측면에서의 컴팩트 시티 개념을 공청회 끝나고 나서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상당수 언급을 했습니다. 컴팩트 시티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분명히 됩니다. 자, 도시기본계획 2040의 원안에도 그것들이 반영이 이미 되어 있고요. 자, 도시기본계획 2025에서는 도시 구조가 3도심, 3부도심, 3지역 중심입니다. 333이죠. 자, 초반에 말씀드렸던 도시의 오리지널리티인 마산,
창원, 진해 이 세 개 도시가 자, 각각의 도심, 그리고 각각의 부도심, 그리고 각각의 지역 중심 역할을 하도록 설정이 됐습니다. 자, 그게 2025에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3도심으로는 마산, 창원, 진해, 그리고 3부도심은 마산의 삼진, 창원의 북면, 그리고 진해의 웅동 이렇게 세 개 부도심을 설정을 해 두었고요. 그리고 세 개 지역 중심마저도 사실 마산권에 내서 창원권의 대산, 진해권의 신항만 이렇게 세 개 지역 중심을 설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도시 기본계획 2040에서는 이러한 3도심이 2도심으로 변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부도심도 2부도심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3지역 중심은 4지역 중심으로 변경이 되죠. 자, 주요 골자는 마산, 창원이 각각의 도심에서 광역도심으로 합쳐지는 부분, 그리고 진해가 여전히 별도의 도심으로 남습니다. 3개의 도심이 2개의 도심으로 합쳐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도심, 자, 창원의 북면은 그대로 남습니다. 자, 진해의 웅동은 과거의 부도심에서 전략 부도심으로 한 단계 격상이 됩니다. 자, 도심과 부도심 사이 정도의 위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의 부도심이었던 마산권의 삼진이 부도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위계가 한 단계 낮아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도시 위계상 이 진주와 연결이 되는 삼진보다는 동측의 부산권과 연결이 되는 웅진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지역 중심 중에서 과거의 부도심 역할을 했던 이러한 마산의 삼진이 지역 중심으로 더해지고 과거의 지역 연계의 거점에서 한 단계 승격되는 곳이 있는데 바로 구산입니다. 삼진과 구산이 각각 지역 중심화 되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 내서 그 다음에 창원의 대산이 지역 중심으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창원의 개발무게 중심은 서측보다는 좀 더 동진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자, 이러한 도심을 기반으로 했을 때 도시 기본축을 보면 동서 방향보다는 남북 방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남북 방향이면서도 사실 남측으로 내려올수록 부산으로 조금 꺾어지는, 엄밀히 말하면 남동측 도시 기본축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북측의 북면, 그리고 광역도심인 마산, 창원, 진해, 전략부도심인 웅동을 연결하는, 자, 대구와 부산을 연결하는, 자, 북측에서 시작해서 남동축으로 꺾어지는 그런 니은자 형태의 도시 중심축을 가지게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주목을 해야 하는, 자, 생활권, 그리고 도심과 부도심 지역 중심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토론회에서 주택에 나왔던 얘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 어떤 키워드와 도시의 방향성이 언급이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이 컴팩트 시티입니다. 자, 도시의 외향적인 팽창을 지속할 것인가, 먼저 그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인구 배분 계획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자, 2018년 그리고 2025년 2040년까지의 인구 배분 계획을 보면 2040년도에 자, 창원시의 최종 인구 계획을 127만으로 봤습니다. 127만이면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25% 인구 증가율을 계획을 했죠. 다른 모든 도시도 마찬가지의 이슈가 있지만 항상 예측치는 좀 과도하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인구 증가율의 트렌드를 봤을 때 과연 비수도권의 인구가 이렇게 25%나 향후 20년 이내에 증가를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현실성이 사실은 조금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많았죠. 대한민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인구가 과연 늘어날 것인가 굉장히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자, 도시권역을 과연 넓혀가는 것이 방법인지, 아니면 과거의 도심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도시 밀도를 높여가는 것이 답인지 잘 생각해 보라,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컴팩트 시티라고 하는 하나의 트렌드가 이 창원 도시 기본 계획에도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향적인 팽창은 지양해야 된다. 자, 왜냐하면 이제 신규 도시 인프라가 신규로 또 만들어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계속 국가 전반적으로 이제 저탄소 기조로 가겠다고 하는데 기존의 녹지를 신도시로 변경하게 되면 자연 파괴로 인한 국가 저탄소 기조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상당 부분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수도권과는 좀 다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도시는 계속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확장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더 절감이 될 수 있고요. 효용성, 효율성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고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런 비수도권의 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 기존의 도심 역할을 강화하고요. 도심 분할을 하기보다는 자, 도심을 통합하고 밀도를 높여나가고 노후화된 그런
그런 도시를 재생하고 재개발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이미 농촌 지역의 도시화된 면적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신규 개발보다는 기존의 도시 밀도를 높이고 오히려 이제 기존 도심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수도권과는 다르다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 도심과 인프라가 충분한 곳에 가치가 더 증가될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가져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컴팩트 시티가 주된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행정구역상 3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 이런 생활권역, 그리고 개발축, 그리고 인구 배분계획, 교통계획 등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지역 내에서의 포텐셜을 봤을 때 크게 4개 지역을 중심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고요. 자, 먼저 도시 위계상으로 봤을 때 창원과 판교, 마산 이렇게 3개의 도시 중심지, 마산, 창원 광역도심의 가장 도시 밀도가 높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도심인 진해 도심이 있죠. 자, 그 다음 위계로는 북면 부도심이 있고요. 웅동 전략 부도심, 이렇게 2개의 부도심이 있고 총 4개 지역 중심이 있죠. 북면 부도심 쪽과 이제 연결이 되는 대산, 그리고 내서, 삼진, 구산 이렇게 4개의 지역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중심권으로 봤을 때는 창원, 파룡, 마산이 가장 밀도가 높고 그 다음에 중심적으로는 진해 도심, 전략 부도심인 웅동, 그리고 북면 부도심,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인구 배분 계획을 살펴봤을 때, 자, 먼저 인구 배분 계획상 가장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곳은 삼진입니다. 자, 구산을 포함한 삼진이 자, 인구 증가율이 65.6% 가장 높고요. 자, 두 번째가 진해권에 속하는 웅동 전략 부도심입니다. 55.7%.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창원권에 속하는 북면 부도심입니다. 47.5%. 자, 이 3개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요. 교통계획을 보시면 향후에도 이런 저탄소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하철에 대한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계획상 없습니다. 수소 트램이라든지 SBRT에 대한 계획마저도 사실은 도심을 제외하고 부도심과 도심을 연결한다라든지 이런 계획은 현재로서는 이 도시철도에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자, 다만 기존의 고속도로 체계, 그러니까 북쪽으로 연결되는 내륙고속도로라든지 부산과 호남을 연결하는 남해안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고속도로를 도시 내에서 활용하는 방법, 그 가운데에서 신설 인터체인지로 거명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좀 살펴보면 자, 동창원과 동마산을 연결하는 곳에 신설 인터체인지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자, 대구와 통영을 연결하는 내서 삼진 간 연결 고속도로에 포함되는 이 신설 인터체인지가 또 있죠. 자, 내서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큰 호재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교통적인 측면의 요소들은 근본 도시계획에서는 크게 눈에 띄게 보이는 곳은 없다. 자, 이런 개발축, 그 다음에 인구 배분 계획, 교통 계획, 그리고 도시 기본 축상의 입지로 봤을 때 자, 창원 특례시에서 가장 주목해서 보아야 할 곳이 총 4군데가 있습니다. 자, 그중 첫 번째는 진해권에 포함되어 있는 웅동 전략 부도심입니다. 자, 진해 신항이 조성이 되고요. 향후 물류 산업 기능을 특화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항만 배후 도시 조성이 예정이 되어 있죠. 다만 신설되는 도시에서의 그런 교통 수요 대비해서 교통망이 얼마나 확충이 빠르게 될 수가 있을지가 사실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창원권에 속하는 북면 부도심이 있습니다. 자, 창원 산업선을 기반으로 해서 북측 연계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고 자, 북측면으로 도심 기능을 더욱더 확장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시 밀도가 가장 높은 이런 마산 창원 광역도심과 실제적으로 가장 가깝고 연결이 되기가 용이한 자, 그리고 광역 거점 간의 연계지인 대구로의 연계로 봤을 때 중심 축선의 첫 번째 기점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북면에 대한 위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자, 세 번째입니다. 마산권에서는 마산 창원 광역도심을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마산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 재생사업 좌담에 참석했던 교수님들 중에서도 이런 마산권 중심의 도시 재생을 더욱더 가속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많고요. 자, 그 다음에 언급되는 곳이 이제 마산 해양 신도시가 있죠. 마산 스마트시티고요.
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선정이 되었었는데 연초에 현대산업개발이 좀 시끄러운 일이 좀 있었죠.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에서 향후에 이제 이 마산 스마트시티가 과연 어떤 식으로 속도를 낼 것인지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마산권에 사활이 걸려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은 반드시 되겠지만 이런 진행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하게 볼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다른 곳보다는 조금 우선순위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이 마산권에 속하는 삼진, 구산 쪽입니다. 자, 권역으로 봤을 때 인구 배분 계획은 가장 높게 나타나고요. 워낙에 원래 인구가 좀 적었기 때문에 자, 인구 자체 증가로 봤을 때는 타 지역과 유사한 지역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인구 증가율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무려 65.6%의 인구 증가를 계획하고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도시 확장의 여력이 가장 큰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해양 산업 부분보다는 해양 관광 쪽과 좀 연계가 되는, 레저와 연계가 되는 그런 주거 개발을 중심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지역에 대한 해양 조망권의 그런 주거 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한 지역 가치 상승 그리고 집가 상승 등의 메리트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창원, 마산, 진해 이렇게 세 개 권역이 있지만 그 중에서 창원권과 마산권의 도심은 하나에 합쳐진 그런 컴팩트 시티 개념의 중심 도심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볼 수가 있고, 도심으로의 밀도 증가, 집중화 현상은 앞으로도 더 심화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마산, 창원 통합 광역도심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북면 부도심, 그리고 진해권에서는 진해 도심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웅동 전략부도심, 특히 향후에 부산권과의 연계라든지 진해 신항 조성, 이런 개발 호재들과 같이 연계해서 봤을 때 웅동 전략부도심의 가치는 상당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